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호목 넘버 3 솔루션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연력학 제1법칙은 개의 어, 잠깐만요. 어디 갔지? 네, 안 되는군요. 제1법칙은 개의 내부 에너지 열 및 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험적 법칙이다. 가번 어떤 책은 델타 U는 있고 Q-W의 공식을 사용하고 외부에서 개의 일을 해주었을 때, 즉 일이 생산되었을 때 일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정의한다. 이 경우 각 변화에 있어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제 가르쳤던 어떤 일의 부호와 반대로 이제 이렇게 정할 경우에 우리가 그 뭐죠? 그 연락학 제일 법칙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 그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의 부호가 이제 반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연력학 제일법 델타 U는 Q-W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 일의 부호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번 한번 보시면은 478줄의 열이 흘러나갔고, 이건 이제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4줄의 일이 소비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 그 1번 같은 경우에 델타 U는 열이 개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 우리가 이제 책과 처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거랑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를 해주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234줄의 일이 소비되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기가 외부에 이제 일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이걸 부호를 마이너스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어, 뭐라고 돼 있지? 아, 걔가 외부에 일을 할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로 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400줄이 이제 플러스가 234줄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식에서는 Q-W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234줄.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저희들이 그 했던 이제 그 뭡니까 그 연력학 제일법칙과 똑같은 이제 값은 나오는데 좀 이렇게 수식을 좀 다르게 정리를 하다 보니 W에 대한 표현이 부호가 이제 달라진다. 자, 두 번째 400줄의 열이 흘러들었고 이건 개에 이제 열이 흘러들어갔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00줄의 일이 생산되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생산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외부에서 개로 일이 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부호를 마이너스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식에서는 마이너스 W인데 W 값이 이제 마이너스 400줄이 됐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플러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800줄. 3번도 마찬가지. 3번. 열의 이동은 없고 200, 126줄에 생산되었다. 생산이니까 마이너스로 부호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0 마이너스 126은 126줄. 126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번. 열과 일 간의 차이점을 분자 운동의 미시적 관점에서 논하라. 이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자, 적어 주어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열은 무질서적인 분자 운동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에너지. 일은 분자의 조직화된 운동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에너지. 두 개가 이제 에너지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일은 열보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퀄러티,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이라는 에너지가 열이라는 에너지보다는 퀄러티가 높다. 똑같은 에너지긴 하지만 고품질의 에너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보시면 고립계의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의 다른 표현임을 증명하시오. 이 고립계라는 거는 이제 뭡니까? 그 열이나
하여튼 에너지 이동, 에너지의 이동이 안 되죠. 당연히 물질의 이동도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일이나 열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이 일과 열도 다 에너지인데 이것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의 내부 에너지는 주위로부터 일과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고리계에서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리계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하다? 항상 0이죠, 0, 0.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이게 제로가 되니까 델타 U는 0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리계의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 이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의 또 다른 어떤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E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각 시스템의 상태 변화에 대한 E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이제 가번하고 나번이 있는데요. 가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상기체 1몰이 25도씨 1아톰으로부터 원래 부피의 2배가 되는 등온 가역 팽창. 등온 가역 팽창을 하였다 이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등온 가역 팽창, 이거 가역적인 일이죠. 네. 이거 계산할 때는 W는 마이너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 일반식이지만 가역적인 일을 할 경우에는 PX는 이제 K의 내부 에너지 압력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PdV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이 P라는 건 이제 K의 압력인데 바로 이제 기체라고 하면은 이제 뭡니까? 상태 방정식에서 P는 V분의 nRT. 그래서 이 적분기호 안에 넣고요.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할 때 이제 뭐예요? 등온이라고 했죠, 등온. 그러니까 지금 nRT 이 부분은 다 상수예요, 상수. 적분할 때 다 적분기호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V분의 dV만 적분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ln 뭐예요? VF 오버 VI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고요. 이때 이제 부피가 2배로 팽창됐다고 했기 때문에 최종 부피가 초기 부피의 2배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이 뭐야? ln2가 되는 거야. 그럼 뭐 계산하면 되죠. 이게 이제 1몰이고요. 8.314고요. 온도는 이제 25도씨니까 25 플러스 273.15 하면 계산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1717.32 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서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문제인데, 이거 시험에 냈을 때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지난, 뭐 작년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자, FE라는, 철이죠, 철. FE 철하고 이제 HCl, 염산이 만나서 철이 완전히 다 녹습니다. 그래서 FeCl2가 돼요. 액퀴어스 상태가 된다. 이게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 반응식에서 보시면 Fe 1몰이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 1몰이 생성되는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Fe 대 H2는 1대1이다. 그러니까 소비되는 건 이제 Fe이지만 이 Fe에 의해서 이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1대1 비율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얼마나 많은 수소 기체가 발생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Fe의 몰수를 알면 뭘 알 수 있다? 발생되는 수소 기체의 몰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린 비커 속에서 50g의 철이라고 했잖아요. 이 Fe죠. 철이면 이제 철의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의 몰수는 철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이제 0.895몰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염산과 반응시켜 이제 FeCl2와 이건 용액 상태고요. 수소기체를 만든다고 했어요. 오픈된 비커요. 이거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액에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이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뭐냐면은 주변에는 압력이 다 뭐야? 대기압이 대기압. 주변의 압력이 PX입니다. 일정합니다. 마치 가상의 어떤 그런 뭐 얇은 어떤 풍선막 같은 게 있다고 치면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면서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면서 수소 기체가 이제 팽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팽창을 하는데 외부 압력에 대항해서 팽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가역적인 일, 비가역 일이게 되기 때문에 W는 마이너스 PX의 dV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 외부 압력이 일정하니까 이제 적분기가 밖으로 나오고 dV, 결국 델타 V가 되는데, 자, 그럼 반응 전후의 부피 변화라는 건 바로 뭐와 같다? 발생된 수소 기체의 부피랑 같다는 거죠. 반응 전후의 뭐 여기 액체 여기 뭐냐 액의 부피는 변화는 거의 없잖아요. 발생된 수소 기체에 의해서 결국 이제 델타 V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수소 기체가 발생하느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아, 요 수소 기체 부피는 PEX분의 nRT 이상기체 방정식이죠. 이게 수소 기체가 이제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아,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PEX분의 nRT 하면 이제 그 발생되는 수소 기체의 부피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철의 몰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소 기체의 몰수 이게 바로 철의 몰수잖아요. 철의 몰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수소 기체가 발생했을 때 부피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W는 마이너스 PX 곱하기 델타 V인데 델타 V 값이 PX 요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와요. 근데 보니까 이제 앞에 외부 압력, 이게 이제 그냥 상쇄가 돼버리는 거야. 남는 건 마이너스 NRT만 되죠. 몰수, 철의 몰수가 수소기체의 몰수죠. 그죠? 게다가 이제 R은 8.314, T는 이제 온도죠. 그래서 마이너스 2181.4 줄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열린 비커에서 어떤 반응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기체에 의한 팽창일은 외부 압력과는 상관없이 기체의 몰수와 온도에만 이제 의해서만 이제 그 W 값이 계산된다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만약 이제 뭐 여기 지금 보면은 나번에 압력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압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왜? 왜냐면 이게 문제 풀 때 이게 이제 px가 상쇄가 되니까 결국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nRT. 그래서 문제상에서도 이제 외부 압력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판데르발스 기체 1몰이 25도씨 1아tom으로부터 원래 부피의 2배가 되는 등온가역 팽창을 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다루는 기체가 이제 판데르발스 기체다. 판데르발스 기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판데르발스 방정식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런 이제 방정식을 따르는 기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판데르발스 상수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판데르발스 방정식에서 A가 제로니까 사실 이쪽 텀이 이제 있으나 마나한 거야. 그러니까 요 공식에 의해서 이 공식을 따르는 기체가 바로 이제 판데르발스 기체다. 얘가 이제 일몰이 있는데 25도씨와 일정량 아톰으로부터 이제 부피가 2배가 팽창되는 등원 가역 팽창을 했을 때, 자, 우리가 먼저 이제 그 팽창률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럼, 자, 일단 이제 이 판데르바스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요, 우리가 그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상태의 부피. 그러니까 초기 상태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P는 nRT분의 V-NP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V는 P분의 nRT 더하기 NP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N의 P분의 RT 플러스 B가 되는데요. N이 1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은 우리가 0.0821 기치상수값. 그 다음에 T가 이제 25도씨니까 298.15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가 압력이니까요. 압력 1아tom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한 값은 여기 이제 주어져 있죠. 이 지금 B
5.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초기 이제 판데르발스 기체의 초기 상태, 팽창하기 전의 상태의 부피는 이제 24.5리터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 이제 이게 등원 무슨 팽창했다 했어요? 가역 팽창을 했다고 그랬잖아. 부피가 2배가 되는. 그럼 우리가 이제 공식은 어떻게 씁니까? W는 마이너스 PdV. 이게 원래 외부 압력이지만 등원 가역 팽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개의 압력, 다시 말하면 기체 압력으로 쓸 수 있잖아요. 아까 P를 아까 V nRT분의 V-NP라고 이렇게 이제 판데르발스 기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P 대신에 이제 이걸 가져오는 거야. 물론 이제 아까 이 A가 제로기 때문에 이 항목은 당연히 쓸 필요가 없죠. 그럼 결국 이제 뭐죠? 이 식을 이제 적분해야 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V의 마이너스 NP가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적분하게 되면은 뭡니까? 결국은 이제 등원이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나오고요. 결국은 요걸 적분하는 거거든요. VI에서 VF까지. V-NP분의 DV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적분하게 되면 ln 여기 이제 분자에는 VF입니다. 분모에는 VI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적분할 때 이제 NP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건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NP로.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몰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에너지 계산이니까 이제 R은 이제 에너지 값이죠. 그래서 8.314. 온도는 이제 298.15 K가 되고요. ln 값 앞에 이제 이 VI하고 VF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 VI가 얼마로 계산됐니? 24.5로 계산됐죠. 그럼 VF는 2 곱하기 VI가 되죠. 그냥 뭐 우리가 뭐니까 그냥 등원과 팽창할 때 ln 뭐 VI분의 VF면 굳이 우리가 초기 부피나 최종 부피 알 필요 없어요. 2배가 팽창했다 하면 그냥 이게 ln2가 되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np가 있으니까 이거 알아야 돼. 초기 부피하고 최종 부피를. 그래서 초기 부피가 24.5, 최종 부피는 요거 2배다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nb니까 1몰 곱하기 이제 b 값 써주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719.9 줄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뭐 수업 시간에도 계속 이제 여러분들 반복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사이클 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볼 때 사이클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푸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 뭐 보통 배점이 30에서 40점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뭐 점수 이렇게 이 정도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 문제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항상 이제 여기 Y축이 압력 P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부피 V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지금 이제 1번, 2번, 3번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원래 1번 상태. 그다음에 이제 여기 2번, 3번. 그래서 이게 이제 1에서 2로 가는 상태 변화, 2에서 3으로 가는 상태 변화, 3에서 1로 가는. 이게 세 가지 이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 과정은 이제 등압 과정,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은 등적 과정, 3에서 1로 가는 거. 이거는 이제 특별히 어떻게 그 뭐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등압도 아니고 등적도 아니고 등원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의 과정이다. 이렇게 3에서 1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각 과정에서의 이제 에너지 변화죠. QW 델타 U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각 요 뭐죠? 요 상태에서의 이제 그 일단은 온도를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T1 값을 구하는데 이 T1 값은 뭐 뭡니까? 이미 이제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보세요. 압력이 1기압이고 부피가 22.44리터일 때 몇 몰이었어요? 1몰이었어요, 1몰. 그러면 우리가 T를 구할 수 있죠.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그러면 T1이 273.3K가 되고요. T2는 어떻게 구하느냐? T1 구했죠? T2는 뭡니까?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어떻게 된 거야? 2배로 팽창했죠. 그럼 이제 이게 샤를의 법칙에서 결국은
T는 뭐죠? 부피가 두 배로 팽창할 때 압력 일정할 때 부피가 두 배로 팽창하면 온도도 두 배로 팽창합니다. 두 배로 증가하죠. 그래서 T2는 결국은 이제 546.6K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하여튼 뭐 비례식으로도 구할 수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하면 되겠고요. 다시 3으로 갈 때 이 3의 조건이 이제 보시면 1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압력은 반으로 줄고요. 부피는 두 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계산해 보시면 T3는 온도가 이제 T1과 똑같습니다. T1의 온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지점에서의 온도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제 등압 과정, 1에서 2로 가는 과정이 등압 과정이기 때문에 W는 마이너스 PX의 델타 V다. 그러면 1기압 곱하기 델타 V죠. 그러면 델타 V는 이제 그래프상에서 22.44리터. 그다음에 이제 뭐죠? 아, 네. 그럼 이제 이게 지금 뭡니까? 요 밑에 요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1 애톰 리터를 이제 줄로 바꾼 환산 어떤 그런 계산이에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제 101.3이 나옵니다. 굳이 뭐 이거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단위가 이제 요 앞에서 마이너스 22.44 애톰 리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줄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2.44 곱하기 얼마? 101.3. 그러면 이게 줄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은 자, 한번 두드려 볼게요. 22.44 곱하기 101.3은 네. 그럼 이제 지금 2200, 마이너스 2273.5 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호 같은 거는 잘 하셔야 돼요. 만약 부호 같은 거 만약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했다 그러면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많이 하지는 않지만 감점이 들어갑니다. 델타 U, 델타 H 이거 진짜 구하기 쉽다고 그랬죠. CV 델타 T, CP 델타 T.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건 CV라는 거는 그냥 CV는 지금 여기서 문제상에서 CVN 값이 나왔거든요. CV하고 CVM은 다른 겁니다. CV는 N 곱하기 CVM인데 다행히 얘가 1몰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CV는 CVM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델타 U는 요거 CVM 곱하기 1몰 곱한 값이죠. 12.47 곱하기 이제 델타 T죠. 온도 차이. 항상 델타는 최종에서 초기값 뺀 거다. 그러면 이제 T2에서 T1을 뺀 거니까 이렇게 이제 플러스가 나오고요. 델타, 이 델타 H는 사실 여기서 이제 문제 구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델타 H 이렇게 표를 또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에 의해서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죠? CP 값. 근데 여기 CP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상기체에서는 CPM은 CVM 더하기 R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CP라는 거는 N 곱하기 CPM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몰이죠. 1몰이기 때문에 하시면은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아까 보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2.5R이 되니까 네, 여러분들이 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압 과정에서는 이 Q가 뭐와 같다? 델타 H와 같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표를 만들어서 다 값을 채워 넣어야 돼. 값을 다.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이제 값을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등적 과정은 어때요? 등적 과정.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등적.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이 등적 과정인데, 등적 과정에서는 부피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W는 당연히 제로가 됩니다. 델타 U, 델타 H도 마찬가지죠. 온도 차이. 그러니까 이 델타 T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T3에서 뭘 뺀 거니? T2를 뺀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온도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등적 과정에서는 Q가 뭐와 같다? 델타 U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델타 U를 만약 구했으면 요 값이 바로 이 과정에서의 전달된 열이 Q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에서 1로 가는 과정, 임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등압, 등적, 혹은 등원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임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은 이것도 가역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다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자, 일단은 말이죠. 임의 과정에서 T1하고 T3가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델타 T가 어떻게 돼? 제로가 되죠. 델타 T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델타 U나 델타 H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건 결국 W예요, W. W는 뭐냐면, 어디 갔어? 네. W는 바로 이제 이 뭐죠? 이렇게 3에서 1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행한 압축률인데 압축률은 요거 면적.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면적. 그죠? 면적을 여러분 구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뭐 W1, W2로 사실 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여기 삼각형 면적, 뭐 예를 들면 뭐 사각형 면적. 하여튼 뭐 이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면적은 구하기 쉽죠. 여러분 여기 뭡니까? 밑에 X축 값이 있고 Y축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각형 면적 구하고 그다음에 삼각형 면적은 뭡니까? 가로, 세로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되잖아요. 두 개의 면적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뭡니까? 5.61, 11.2 더했잖아요. 그러면 16.83인데 단위가 애텀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로 바꿔? 101.3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호는 이제 어떻게 돼? 압축률이니까 K의 1이 행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K의 에너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제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W를 구했으니까 아까 델타 U는 Q 플러스 W인데 델타 U가 제로였잖아요. 따라서 Q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W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한 것들을 다 여기다 이제 채워 넣으면 이게 이제 완성된 테이블이 됩니다. 완성된 테이블. 단순히 표. 요거 이제 보면 요거 한 항목당 내가 한 2점 정도 줍니다. 2점이나 2점 정도? 3점? 하여튼. 그래서 가끔 뭐 여기를 가로를 이렇게 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등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4번인데요. 자, 뭐 봅시다. CVM이 2분의 3R인 일원자 완전기체 시조 1.0몰을 P1이 1기압, T1이 300K 처음 상태로부터 일정 부피하에서 가역적으로 400K로 가열하였다. 최종 압력 델타 U QW를 계산하시죠.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뭐 길게 늘어져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초기 상태, 최종 상태,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뭡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CVM은 얼마다? 2분의 3R이다. 몇 몰이야? N이 1몰. P1이 자, 여기서 P1이 얼마야? 1애텀. T1이 300K. 300K.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처음 상태로부터 일정 부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델타 V가 제로입니다. V 일정이에요. V 일정. 그래서 최종 상태가 됐을 때 온도가 T2가 얼마가 된다고요? 400K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계산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최종 압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이잖아요. T분의 P는 V분의 NR. 근데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자체가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초기 상태나 최종 상태의 이 B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최종 상태, 초기 상태.
T1분의 P1은 T2분의 P2.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르는 미지수가 P2니까 P2에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기 온도 알고 최종 온도 알고 초기 압력 알잖아요. 그러면 최종 압력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델타 U, Q하고 W 구하는데 W는 무조건 제로다. 왜냐면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델타 U를 먼저 구해요. 왜냐면 델타 U는 온도 차이만 알면 되잖아. 근데 이미 여기에 온도가 T2가 400K고 T1이 300K라고 돼 있으니까 너무 쉬워. NCVM 델타 T인데 1.0몰에 1.5R이죠. 그러니까 뭐 금방 나오지. W 제로죠. 그러니까 이게 등적 공정이잖아. 등적 공정. 등적 공정에서는 델타 U가 뭐 같다? Q 같다. 물론 이제 V를 써주면 부피가 일정한 공정에서의 전달된 열, Q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0K에서 6.56g의 아르곤 시료가 18.5dm3승의 부피를 차지한다. 이 기체가 7.7kPa의 일정한 외부 압력에 맞서서 부피가 2.5dm3승만큼 늘어날 때까지 등원 팽창할 때 행해지는 일을 계산하여라. 이거죠. 자,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W 이제 뭐 일정한 외부 압력에 맞서서 부피가 2.5만큼 늘어났는데 물론 이제 등원 팽창을 했지만 일정한 외부 압력에 대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가역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W는 마이너스 PX 델타 V에서 PX는 이제 7.7kPa이죠. 이게 압력이죠. 이게 이제 PX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피가 얼마만큼 늘어났지? 물론 초기 부피는 18.5지만 2.5만큼 이제 늘어났습니다. 2.5 디미터 삼승.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 파스칼 단위가 뉴턴 미터 스퀘어니까 이제 요거 디미터 삼승을 이제 미터 삼승으로 이제 환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1d미터 삼승은 10의 마이너스 3승의 미터 삼승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뭐 10의 삼승 뭐 이렇게 분모로 가 있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상쇄가 되고 이제 7.7에다가 2.5 곱한 거죠. 부호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9조울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게 만약 이제 똑같은 팽창이 가역적으로 일어날 때 W는 이제 뭡니까? 마이너스 nRT ln 공식이죠. 여기서 이제 몰수가 필요합니다. 몇 몰이냐? 6.56g의 아르곤 시로라고 했기 때문에 아르곤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39.95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만약 시험에 나오면 제가 이제 분자량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주게 되고요. 이제 아르곤의 질량을 이제 분자량으로 나누면 아르곤의 몰수가 나오죠. 그다음에 R은 8.314, T는 이제 온도가 몇 도라고 했니? 350K죠. 등원 팽창했으니까. 요게 이제 그 뭡니까? 아, 아이고, 잠깐만 이거. 요 오타죠. 이게 아니라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뭐 잘못 착각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18.5 더하기 2.5가 되고요. 여기 이제 요 분모 텀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초기 부피죠. 18.5가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 풀이 과정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 준비하다가 조금 잘못 착각해서 뭐 이제 다른 숫자를 넣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풀이 과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60.56 줄이 나온다. 당연히 이제 등온 가역 팽창은 등온 비가역 팽창보다 훨씬 이제 많은 일을 만들어내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거의 뭐 3배 정도, 3배 정도 이상 더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까 그 FE를 뭡니까? HCl라고 반응시켜서 뭐지? FeCl2, FeCl2 플러스 H2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반응식이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뭐 EH였나? EHCl이었나요? 네네. Fe 대신에 이제 아연이 들어간 경우.
아연은 뭐 더 잘 녹겠죠. 그래서 질량이 5.0g인 아연 조각을 묽은 염산이 담긴 비커 속에 넣었다. 이 반응의 결과로 개가 하는 일을 계산하여라. 대기 압력은 1.1 기압이고 온도는 23도씨이다. 자, 뭐 반응식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똑같죠. 그래서 1몰의 아연에 대해서 1몰의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서 1대1의 비율로 발생을 하고요. 이때 이제 일정한 외부 압력이라고 해서 1.1 아톰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 행한 팽창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비커 오픈된 비커 상에서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제 수소기체가 발생한 이 수소기체가 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가상의 이제 바운더리 어떤 그 경계를 만들었을 때 수소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 압력에 대한 이제 뭐죠? 행한 일인데요. 그 우리가 이제 그 FE 가지고 한 거랑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W는 마이너스 BX 델타 V고 이 델타 V라는 게 발생된 수소기체의 부피인데 요거는 이제 PX분의 NRT로 표현되죠.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근데 앞에 이제 외부 압력 PX가 있으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상쇄가 되고 결국 마이너스 NRT. 그러니까 몰수 계산하고요. 아까 이제 5.0g의 아연 조각이니까 이제 아연의 몰수는 이제 질량을 요 분자량으로 나눈 거 0.0764몰이 나오고 8.314 이제 온도 하면 마이너스 188.24줄이 나온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W 계산할 때 이제 PX 값이 전혀 뭐 작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사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문제, 동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뭐 A, B, C 이렇게 뭐 나와 있긴 한데 이거 다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더 하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가 어떻게 표를 채우는지 팁을 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문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여튼 자 그리고 이 8번 문제 이거는 델타 H 계산하고 이런 건데 요건 이제 우리가 이 수험 범위 뭐죠? 그 뭡니까? 그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과 더 가까워서 8번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생략. 그러니까 8번은 이제 뭐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8번 형태의 문제는 이제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